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살짜리 아주 귀엽고 예쁜 딸을 가진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요새는 결혼한 부부들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라고 하던데 어쩌다 보니 저희는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맞벌이를 하면 워킹맘을 하는 제 친구들은 저만 보면 부러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육아가 힘든 건 너무 잘 알지만 남의 손에 맡기기엔 마음이 불안한 예쁜 내 자식을 직접 내 손에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저도 가끔 집과 맞들을 못 벗어나는 제 신세가 답답하고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보면 그런 답답함이 씻겨 내려갈 정도로 행복해서 지금 생활에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도 처음부터 외벌이였던 건 아니고요. 저는 20대 시절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해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부모님께서 운영하던 카페는 노량진에 있었는데 당시 남편은 5급 공무원 준비를 하던 공시생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카공족이었던 남편은 다른 카공족들과는 달리 멀끔한 외모는 물론이고 제 나름대로 매너 있게 몇 시간에 한 번씩 주문을 해주는 괜찮은 손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는 그 모습이 카페를 운영하는 저희 가족 입장에겐 아주 크게 호감으로 다가와서 다들 남편이 오면 좋아하곤 했죠. 저는 가끔 열심히 공부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부모님 몰래 서비스로 빵이나 음료를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의 1년 정도 저희 카페에 단골로 지내던 남편이 한동안은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카페에 카공족 단골로 오던 손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면 합격을 했거나 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갔거나 둘 중에 하나여서 저희 가족 모두 그 손님의 근황을 궁금해하면서도 전자의 길을 내심 바라고 있었죠. 한동안 자주 오던 손님들이 끊기고 해가 바뀌자 또 못 보던 손님들로 카페가 채워졌어요. 그렇게 그 존재를 희미하게 잊어갈 때쯤 남편이 다시 저희 카페에 찾아왔어요. 어머 손님, 너무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 그렇죠. 이사 가기 전에 인사를 드린다는 게 그만. 저기, 이건 선물입니다. 남편이 내민 건 붉은 장미 꽃다발이었어요. 풍성한 꽃다발에서 진한 꽃향기가 풍기는데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웬 꽃다발이에요? 그게 사실은 저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떠나느라 인사도 못 드리고 갔던 게 마음에 걸려서 일부러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 안 그래도 저희 가족 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셔서. 합격하셨구나. 합격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가족들 덕분이죠. 저 공부할 때 잘 챙겨주셨잖아요. 아우, 저희가 뭘요. 다 손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지. 오늘은 어떤 커피 드실래요? 합격 선물로 서비스 드릴게요. 아, 커피는 괜찮습니다. 그럼 케이크라도 드실래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라도 드려야죠. 정말 괜찮습니다. 얻어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대신 괜찮으시면 사장님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 연락처요? 실은 제가 사장님 짝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왔던 거고 꼭 합격하고 고백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저는 입이 쩍 벌어지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저도 매일 찾아오는 이 훈훈한 손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공시생이면 얼추 저랑 나이도 또래고 하니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호감을 표시하니 안 넘어가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알고 보니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아직까지도 농담 삼아 내가 오빠 공시생 시절 뒷바라지 해줬다고 장난을 치고는 해요. 제가 남편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성실하고 건장한 데다 매너까지 좋은 청년이
무려 5급 공무원까지 합격해서 왔으니 부모님 마음에 쏙 들기에는 충분했던 거죠.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아무런 걱정도 없이 행복하기만 했던 연애 시절은 어찌나 빨리 지나가던지 2년이 훌쩍 넘어가더군요. 그쯤 되자 저희도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되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정말 제가 남자친구의 뒷바라지 했다고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5급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비슷한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여자를 만나라고 하도 극성을 부리셔서 당신이 나 뒷바라지해서 헤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려놨거든. 뭐라고? 그건 우리끼리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잖아. 그렇긴 한데 그렇게라도 말해놓지 않으면 엄마가 당장 헤어지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해서 뭐해. 그렇긴 한데 그냥 이대로 결혼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적당히 둘러댄다고 한 거짓말이 결혼할 때가 되자 내심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사실 하나마나한 별거 아닌 거짓말이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가 그렇게 찜찜한지 스스로도 이유를 잘 몰랐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됐어요. 결혼 후 처음 시댁과 함께 보내는 자리가 시아버님의 생신자리였거든요. 며느리가 된 후 공식적인 첫 생신자리라 꽤 비싼 레스토랑을 잡기도 했고 시부모님께도 잘 보이고 싶어 제가 아끼던 옷을 꺼내 입었어요. 격식 있는 곳에 갈 때 입고 싶어서 돈을 모아 큰맘 먹고 산 비싼 브랜드의 원피스였어요. 격식 있으면서도 화사해서 참 좋아하던 원피스였는데 그 원피스를 차려입고 시댁에 방문했더니 어머님의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야, 너는 무슨 오늘이 네 생일인 줄 아니? 누가 보면 네가 주인공인 줄 알겠다. 고작 카페나 운영하는 집딸이 무슨 부잣집 막내딸이 마냥? 다 참 어이가 없어서. 네? 어머님, 제 옷이 마음에 안 드세요? 오늘 아버님 생신이라 예의 갖춰 차려입으라고 일부러 신경 쓴 건데. 예의는 무슨? 사람들이 다 너만 쳐다보겠다. 어른들 앞에서 수수하게 입지 못할 망정? 네, 너같이 튀어 보이려는 애는 처음 본다. 하여튼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여우 같아가지고.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던 순진한 내 아들을 꼬셔서 딱 아내 자리를 꿰찼지.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이려고 아끼던 옷 꺼내 입은 것 뿐인데. 이미 결혼도 한 마당에 잘 보이긴 뭘 잘 보여. 그런다고 안 예뻐 보이던 애가 하루아침에 예뻐 보일 줄 아니? 그렇게 내 시모보다 눈에 띄어야 직성이 풀려? 네가 네 시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뭐하게? 제가 입은 옷은 그냥 제 나이 또래 여자들이라면 한 벌씩은 가지고 있을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단정한 자켓형 원피스였어요. 유행 타는 디자인도 아니고 노출도 하나 없이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라서 보는 사람마다 어른들 만나뵐 때 입으면 딱이겠다고 했던 옷인데 도대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색상마저 차분한 베이지색이었는데 도대체 뭐가 눈에 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제 옷차림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는 시어머님을 보자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그 뒤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시댁에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괜찮을지 감이 안 와서 지난번과는 반대로 꾸민 티는커녕 후줄근한 듯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그 옷을 입고 가면서도 이래도 되나 걱정이 들었지만 그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죠.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그날 외모를 꾸미고 갔던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는 걸요. 참 이상한 걸로 트집 잡으신다 싶었지만 일단은 그렇게 대놓고 싫어하시는데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 외모를 꾸미지 않고 찾아뵀어요. 화장도 조금만 색조가 들어갔다 치면 귀신처럼 잡아내서 지적하시는 바람에 점점 옅어지다가 마침내 민낯으로 만나게 됐고
옷도 후줄근해지다 못해 집안일 하다 온 사람처럼 변해갔어요. 제 스스로 치댁을 찾아뵐 때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어머님만큼은 만족하신 것 같았어요. 이건 웬 이상한 질투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좋더군요. 뭐 좋게 생각하면 저도 꾸미는 데 드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좀 시댁에 스며드나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어머님은 아예 아이 얘기로 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 너는 결혼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데 아직 아이 소식 없니? 요즘 애들은 혼수로 애도 해온다는데 너네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소식을 들려줬어야지. 우리 나이에 사는 낙이 어딨다고. 예쁜 손주 낳아서 안겨주는 게 최고의 행복인데. 아이 엄마, 실혼생활 좀 즐기다가 나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제야 막 같이 사는 재미도 느끼고 살고 있는데 둘만의 시간도 좀 가져야지. 애 생기면 부부 시간은 아예 없다는데. 신혼생활을 누구 좋으라고 즐긴다는 거야. 둘만의 시간 같은 소리 하네. 연애 그만큼 했으면 됐지. 예, 남자는 나이가 몇이 됐든 어린 여자만 만나면 애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 알지? 빨리 애를 안 가지면 손해보는 건 여자 쪽이야. 너 그렇게 미루다 애 안 들어서서 우리 아들한테 버림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어차피 나올 거면 차일피일 미룰 생각하지 말고 얼른 나와라.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과하게 하세요. 제가 이 사람을 버리긴 왜 버려요. 전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깟 내 때 되면 가지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사람을 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흐이그, 지 남편을 또 어떻게 구슬렸길래 저 말 잘 듣던 아들이 이리 됐을꼬? 아이고, 공부 열심히 시켜서 5급 공무원 만들어 놓으면 뭘 하나. 지 잘났다고 어디서 근본 없는 커피 장사하는 애 데려와서 결혼을 하질 않나. 결혼했다고 아주 지 아내만 싸고 돌려고 하질 않나. 얼른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복수해주는 꼴을 봐야 하는데. 아, 내 팔자야. 내 아들 돌려내라. 내 아들 돌려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지 시댁에 갈 때마다 제게 심한 말을 쏟아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항상 돌아오는 길에 울컥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여보, 어머님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시는 거야? 내가 시댁에 뭐 죄졌어? 나 한 번도 시부모님한테 예의 없이 군 적도 성의 없이 못해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맨날 이런 소리 들어야 하는 거야? 막말로 5급 공무원이 벼슬이야? 무슨 맘만 하면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거리시면서 사람 눈치 주고 사람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우리 엄마가 심하지. 미안해 여보. 내가 다신 함부로 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나도 정말 당신한테 미안해. 당신은 당분간 카페 일 바쁘다고 하고 시댁에 가지 마. 내가 혼자 다닐게. 됐어. 안 그래도 나 탐탁치 않아 하시는데 여기서 더 미움사라고? 어머니가 아무리 나 미워해도 당신 부모님인데 여기서 더 서로 감정의 골 깊어지는 건 나도 바라지 않아. 어떻게든 나한테 마음 여실 수 있게 해봐야지. 당신 봐서라도. 여보, 정말 고맙고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당신 너무 힘들게 하면 무리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알지? 난 언제나 당신 편이고 당신이 1순인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도 참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 알겠어? 알겠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나마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의 폭언도 견딜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최소 1년 정도 신혼생활을 가질 예정이라 그 1년 동안은 정말 어머님의 구박을 받느라 힘들었지만 아이만 가지면 이 구박도 끝일 거라 생각하며 묵묵히 버텼죠. 제 행동 하나하나, 차림새 하나하나 못마땅했던 것도 컸지만 아이를 낳기 전까지 주된 구박은 왜 젊은 나이에 빨리 애를 갖지 않고 미루냐는 주제였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와 남편도 다른 부부에 비해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망정이었지. 만약 저희가 아이 생각이 없는 부부였거나 아이를 아주 나중에 갖길 원하는 부부였다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원래의 목표대로 1년간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그 다음에 운 좋게도 시도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갖는 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던 터라 걱정도 했는데 거의 바로 성공해서 기쁨이 2배로 컸죠.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여전히 조금 퉁명스럽기는 해도 제 뱃속에 당신 손주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제게 나름대로 지극정성이시더라고요. 몸에 좋은 음식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한약도 가져다 주셨죠. 저에게 갑자기 잘해주시는 게 조금 어색해서 처음엔 저도 뚝딱거리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서서히 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괜찮았던 기간은 딱 아이의 성별을 알기 직전까지였어요. 손주만 가지면 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거라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 병원은 잘 다녀왔니? 아이 성별은 뭐라더냐? 아들이라냐? 어머님, 저희 아기 공주래요. 뭐? 계집애야? 네. 넌 진짜 어떻게 된 애가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실망한 듯 중얼거리는 어머니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이 번듯하니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업이 괜찮은 것도 아닌데 이젠 하다하다 애까지 딸을 낳니? 뭐 하나만 낳을 건 아니니까 내가 말은 더 안 하겠다만 첫애 낳으면 바로 몸조리해서 둘째 가질 준비나 해라. 아직 첫 아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직 둘째는 생각도 없어요. 애 아빠랑 이야기해본 적조차 없고요.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딸을 더 좋아해요. 누가 딸을 더 좋아하니 누가? 다 딸 가진 엄마들이 동정받기 싫어서 하는 소리지. 첫애가 딸이면 당연히 둘째라도 아들로 가질 생각을 해야지. 뭐 둘째는 생각도 없어? 정신 좀 차리거라, 응?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잘 넘겨오던 저도 그땐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임신을 한 몸이기도 하니 호르몬도 뜻대로 조절이 안 돼서 그런지 짜증이 확 나서 덤볐죠. 정신을 차리긴 뭘 차려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 좀 간섭하세요. 저는 제 아이가 딸이어서 좋아요. 아들 좋아하는 어머님은 아들 가진 걸로 만족하고 사세요. 손주까지 아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으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 아이까지 뭐라고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라고? 아이고, 드디어 인연이 제 속내를 드러내네. 어쩐지 한성깔 해보이는 애가 지 성질 죽이고 잘 산다 싶더라니. 딸을 가졌으면 주눅이 들고 시애미 눈치 볼 생각을 해야지. 어딜 바락바락 대들어. 지금 임신했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거야? 네, 유세 좀 부릴게요. 어머님은 시어머니라고 유세 부리시는데 저도 애 가졌다고 유세 좀 부리면 안 되나요? 뭐야? 아이고, 혈압아. 요즘 며느리 것들 무섭다더니 보통 아닌 게 집에 들어왔네.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냐? 언성이 높아지자 제가 먹고 싶다던 음료를 사러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라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왜 그래? 괜찮아? 어머니는 또 왜 그러세요? 뭐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저런 격 떨어지는 애를 며느리라고 데려와서는 엄마 속을 이렇게 뒤집냐? 어? 내가 괜히 여자도 직업을 봐야 한다고 잔소리한 줄 알아? 저런 애들 다 뻔한 거 몰라? 요즘이야 말이 좋아 카페 사장이라 그러지. 옛날로 치면 다방 레지나 다름없는 거야. 질 떨어지는 애 하나 들어오니 집안이 망하려고 하잖니. 다방 레지요? 내가 살다 어머니 말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너 그 카페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라며. 우리 때는 카페가 다 다방이었는데 그럼 네 엄마가 다방 레지였는지 아닌지 네가 알 게 뭐니? 어머니!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좀. 피 터지게 싸우는 저와 시어머니를 말린다고 남편이 중간에서 꽤 고생을 했죠. 그날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애 떨어진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욕먹은 것도 화가 나지만 저희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모욕을 주는 시어머니를 더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남편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무사히 출산할 때까지는 시댁과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때문에 가끔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제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더라고요. 덕분에 아이 낳을 때까진 시댁의 스트레스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고생 끝에 저는 귀여운 공주를 낳았고 제 뱃속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자마자 세상에 대한 모든 분노가 눅 녹듯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더 이상은 시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살짝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이제 우리 현아 낳았으니까 더 이상 시부모님 안 뵙는 건 힘들겠지? 남편도 곤란했는지 미안한 얼굴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손주인데 우리 부모님도 앞으로 많이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우리 애가 딸이니 아들이니 그런 말씀하시긴 했어도 우리 엄마 길 가는 여자 애기들 보면 엄청 좋아하시거든. 당신 손주인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알지. 나도 알아.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결혼했으면 시댁 싫어도 뵙고 사는 거 당연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 거 알아. 그래도 당신이 배려해줘서 임신한 기간 동안 시댁 안 뵙고 마음 편히 지내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뵐 생각하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투정 좀 부려봤어. 당신이 충분히 노력해준 거 나도 잘 알아. 고마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늘 미안하지. 나도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심하게 구는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걸. 엄마가 시어머니일 때 모습이 나한테도 낯설어서. 앞으로도 내가 중간에서 역할 잘해볼 테니까 너무 미리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알았지? 알겠어 여보. 그렇게 거의 반년 만에 시부모님을 뵀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안중에도 없고 아기의 정신이 팔려 계시더군요. 딸이라고 싸늘한 눈초리라도 날리시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 딸 현아를 보는 시어머니 눈빛에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뭐 저한텐 아프게 하는 거야 참을 수 있다지만 제 딸한테도 그러면 가만히 안 있으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와 크게 다툼을 하고 반년 동안 남편에게 격리 조치를 당하셔서 그런지 어머님은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쪽은 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말도 거의 남편에게만 걸더군요. 처음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민망스러웠지만 차라리 부딪힐 일이 없어 한결 편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서로 안 건드리려고 조심하다 보니 예전보다는 시어머니가 편해지더군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기도 정말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처럼 치열하게 육아를 하고 아이돌이 되었을 무렵부터 슬슬 어머님이 다시 발동을 걸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시기쯤에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제 아이라 마냥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긴 했지만 정말 아이만 키우다 시간이 가버리니 뭐 했다고 1년이 지나갔나 싶어 약간 우울증이 찾아왔거든요. 카페 일도 안 나간 지 꽤 오래되어 경제활동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그렇다고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제 아이를 잠깐 맡길 수조차 없었죠. 제가 카페 운영에서 빠지면서 친정 엄마가 더 바빠지셨거든요. 그렇다고 나이 많은 저희 엄마께 젊은 저도 힘든 육아를 맡길 수도 없어서 그냥 온전히 제 손으로 키웠어요. 시어머니께 부탁드리기엔 그럴 사이도 아니었고 저런 분께 제 딸을 맡긴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제가 더 힘들고 말지 상상만으로도 싫었거든요. 그렇게 온전히 제가 육아를 도맡아 하다 보니 나날이 심신이 지쳤고 그걸 어느 순간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현아 맡기는 거 어때? 엄마한테는 내가 용돈 드리는 걸로 하고. 내가 어머니한테 맡기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래. 그냥 내가 힘든 게 나아. 그래도 당신 요새 너무 표정도 어둡고 지쳐 보여서 걱정돼. 사는 우울증 그게 무시할 게 못 된다고 하던데 당신도 사람인데 좀 쉬어야지.
육아는 퇴근도 없잖아. 하루에 서너 시간만이라도 잠깐 현아 맡기고 바람 좀 쐬면 좋은데 1년만 그렇게 해보자. 어? 현아 3살 되면 엄마한테 맡길 필요도 없이 어린이집에 맡기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자. 부탁은 당신이 나설 필요 없이 내가 할게. 좀 불안불안했지만 시어머니는 웬일로 그 제안을 쉽게 수락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은 어른들 도움이 필요하지? 애들은 원래 혼자 키우는 거 아니야. 애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 못 들어봤니? 물론 투덜거리시긴 했지만 당장 숨 쉴 틈이 필요했던 저는 그 정도 말은 못 들은 척 넘길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애를 봐준다는 거에 거부감도 들고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제 시간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그 정도 듣기 싫은 소리는 칭얼거림 수준으로 들리더군요. 저는 그런 말엔 대꾸도 안 하고 제 할 말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님께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비록 어머님이 그런 저를 얄미워하는 것 같긴 했지만 뭐 별 수 있겠어요. 애초에 제가 직접 한 부탁도 아니었으니 어머님께서 저를 더 건드릴 명분도 없었죠. 어머님은 오후 1시쯤 오셔서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봐주셨어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제 시간이 아예 없다가 하루에 몇 시간씩 꼬박 제 시간을 가지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집 앞 카페에 가 책을 보거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시간 동안 제 딸이 더 애틋하게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한없이 믿기만 했던 시어머니께 조금쯤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출을 하면 고생한 시어머니께도 뭔가 좀 사다 드려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보, 나 오늘 오랜만에 민선이 만나서 카페 다녀왔는데 세상에 여기 마카롱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사가려고 하는데 어머님 것도 좀 챙길까봐. 시어머니께 마음이 열리고 있어 남편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의외로 기함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안 돼 여보. 엄마 건 챙기지 마. 아, 엄마 그렇게 당 높은 거 드시면 건강에 안 좋잖아. 응?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2-3개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버님이랑 나눠 드셔도 되고. 여기 마카롱 되게 유명해서 주말엔 사기도 힘들대. 그래도 왜?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사실은 엄마는 당신이 그 시간에 쉬러 나가는 줄 모르시거든. 당신 쉬는 시간 주려고 애 맡아달라고 하면 엄마가 화내실 것 같아서 친정 카페에 잠깐 도우러 간다고 이야기해놨거든. 뭐라고? 어쩐지 시어머니가 제라 쉬는 꼴을 탐탁치 않아 하실 것 같았는데 흔쾌히 도와주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적당히 둘러댄 거였더라고요. 당신 숨통 트이게 해주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어떡해. 당신도 괜히 사실대로 친구 만나러 갔다 왔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엄마랑은 외출한 이야기 하지 마. 괜히 엄마 신기 건드려서 시끄러워지면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아, 좀 찜찜한데. 이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쩌게. 그건 그때 가서 내가 책임질게. 근데 예전에도 내가 당신 뒷바라지 했다고 둘러댄 것 때문에 내가 어머님한테 괜히 더 안 좋은 소리 들었었잖아. 이번이라고 다르겠어? 그땐 당신이랑 결혼하는 걸 엄마가 너무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엔 정말 당신한테 피해 안 가도록 할게. 약속해. 그래, 딱히 어머니한테 내가 휴식하는 티는 안 내겠는데 만약 걸린다고 해도 나는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거 없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더 이상 당신 가벼운 거짓말 때문에 어머니한테 괜히 안 들어도 될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알겠어? 전에도 남편이 적당히 둘러댔던 말에 제가 피를 봤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영 찜찜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얻은 쉬는 시간인데 이걸 포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자신이 나서서 다 책임지겠다는 말 믿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오랜만에 친하게 지내던 사촌 언니가 저희 동네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기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2층까지 있는 호화로운 카페였는데 저희 가족이 예전에 노량진에서 운영하던 카페랑 이름이 같아서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니, 여기서 일하는 거야? 카페 진짜 크고 좋다. 와, 명함 뭐야? 매니저네? 언니 원래 카페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나? 갑자기 웬 카페 매니저야? 좀 전에 카페에서 일해본 적은 있었지. 그래도 내가 이 카페 매니저가 된 건. 언니와 반갑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맡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야말로 왜 여기 계세요? 일하러 간다는 애가 치장을 너무하길래 좀 이상하다 싶어서 따라와 봤더니만 일은커녕 친구랑 만나서 놀고 있어. 늙은 시애미한테는 애를 맡기고 나가 놀아? 어머니, 전 일하러 나간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애기 봐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시간 안에 만날 사람 만나는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야, 너 그럼 카페에 다시 일 나간다는 건 뭐야? 난 우리 아들 혼자 돈 버는 거 안쓰러워서 너도 푼돈이라도 벌라고 애 봐준 거였어. 그건 그 사람한테 따지시고요. 남편이 저한텐 숨 돌림 틈 준다고 어머님한테 애기 맡아달라고 한다 했어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남의 집 귀한 아들 일 시키고 퇴근하면 실컷 부려먹으면서 낮에는 시애미한테 애를 맡기고 친구랑 시덕거려? 누가 너 다방 레지 아니랄까봐 아주 카페에 안 나오면 못 배기겠니? 그놈의 다방 레지. 어머님, 요즘은 카페가 잘 되면 어머님 그 잘나신 아드님보다 훨씬 잘 벌어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거야 여기처럼 잘 되는 카페 얘기고 니네 가족이 운영하는 노량진 그 조그만 가게랑 입장이 같니? 그렇게 잘난 척 하고 싶으면 니네 가족도 카페 성공시켜 보든가. 내가 니네 식구들이 이렇게 좋은 카페나 운영하고 있었음 애초에 말도 안 하지. 어디서 구멍가게 같은 카페나 하고 있던 주제에 5급 공무원이랑 비교를 해. 오랜만에 만난 사촌 언니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이 모욕을 당하는 꼴을 지켜보고 있던 언니의 얼굴도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저기요 할머니, 제 동생한테 말씀 심하게 하지 마시죠. 뭐? 할머니? 이봐, 나 얘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면 뭐 어쩌라고요. 얘한텐 시어머니일지 몰라도 저한텐 길 가다 만난 성격 더러운 할머니일 뿐인데. 뭐야? 아주 친구도 지같이 싸가지 없고 예의 밥 말아먹은 거 만나네. 끼리끼리해 아주. 예의 밥 말아먹은 건 할머니고요. 카페 일하는 사람한테 다방 레지가 뭐예요 천박하게. 그리고 얘 말 맞다나 요즘은 잘 나가는 카페 사장이 5급 공무원보다 훨씬 잘 버는데 그렇게 무시당할 이유 없어요. 이 카페 매출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그러게, 그럼 뭐 하냐고. 이 카페 주인이 얘가 아닌데. 얘가 이 카페 사장이면 내가 엎드려 철하고도 남지. 그 말 정말이세요? 저 대신 나서서 화를 내주던 사촌 언니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1층으로 와주세요. 지금 빨리요. 왜 갑자기 사장님을 부르나 의아했어요. 그런데 사촌 언니가 부른 사장님의 정체를 본 저와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엄마, 사돈? 이모, 저 할머니가 우리 서영이한테 다방 레지라고 욕하던데요? 카페에 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뭐라고? 사돈, 그게 정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엄마가 사촌 언니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엄마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구박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좀 당황했는지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나저나 사돈, 이 카페가 사돈 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시죠. 저희 애한테 다방 레지라고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실례인 말인지 알고 하신 거죠? 아니, 이 애가 제 귀한 아들은 일 시키고 나한테 애 맡겨놓고 홀라당 나가 노니까 나도 열이 받아서. 열받는다고 누가 그런 상스러운 소리를 내뱉어서 한참 어린 며느리한테 상처를 줘요. 사돈은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서영이 너 여태 시댁에서 이런 취급받고도 견딘 거니? 엄마 그게 사돈한테만 자식 귀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우리 서영이 엄청나게 귀한 딸이에요. 시집 보내면 어느 정도 시집살이는 할 줄 알고 있었지만 다방 레지라니? 이건 서영이뿐만 아니라 카페를 쭉 운영해온 저희 가족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돈. 그게 난 사돈네가 이런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노량진에서 운영하던 작은 카페만 사돈 거인 줄 알고 그랬어요. 당황해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셨는지 손에 들고 계시던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 카페 서영이한테 넘겨줄 생각이에요. 대신 당신 귀한 아들이랑 이혼하는 조건으로. 뭐라고요? 노량진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다 서영이 덕분이거든요. 서영이 결혼하고 서영이 없이 카페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역시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이제는 정말 서영이가 필요해서 우리 손주는 앞으로 내가 키우고 서영이한테는 카페 운영 맡길 거예요. 대신 아드님하고는 이혼시킬 거예요. 내 귀한 딸 이런 사돈 밑에서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어요. 잘 생각했어요, 이모. 저 할머니 아주 말하는 거 보니까 못돼 처먹었더라고. 서영이 저런 사람 밑에서 마음고생했을 거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서영아, 너도 그만 고생하고 당장 이혼하고 이 카페나 이어받아. 여기 작년에 오픈해서 연매출 10억 찍었어. 엄마가 새 카페 오픈으로 바쁜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제 아이 키운다고 바빠서 한 번도 엄마 카페에 놀러 간 적이 없었는데 그 카페가 이 카페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카페는 오픈했을 때부터 베이커리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었거든요. 엄마도 애기 키우느라 바쁜 저에게 카페 이야기를 굳이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제게 카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걸 제안하려고 사촌 언니를 통해 저를 부른 거였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죠. 시어머니를 골려주고 싶었거든요. 연매출 10억이면 남편 없이도 우리 현아 잘 키우고도 남겠네. 안 그래도 요즘 다시 일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혼할게요. 이런 카페 물려준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지. 뭐라고? 얘야, 멀쩡한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 일 있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혼 안 하면 계속 어머님한테 다방 레지 같은 소리나 듣게요. 전 어머님한테 더 이상 그런 취급 받기 싫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하면서 아이 풍족하게 키울래요. 잘나신 아드님은 어머님이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카페도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사돈, 좀 말려주세요. 네? 애들 이혼해서 좋을 거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우리 서영인 아직 젊은 데다 이런 카페 갖고 있다고 하면 남자들이 다 들러붙을 텐데 댁아드님은 그렇게 원하던 공무원이나 다시 선봐서 결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는 이 카페가 저희 집 거라는 걸 알고는 마음이 싹 바뀐 건지 입맛을 다시며 카페를 한번 다시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결심한 듯 아기를 사촌 언니에게 안겨주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뭔가 정말 큰 착각을 한 모양이야. 다시는 나와 너희 집안을 무시하지 않으마. 우리 때는 다방한다고 하면 너무 사회적 시선이 안 좋았어서 그랬는데 요즘은 옛날이랑 다른데. 내가 아기 전적으로 돌봐줄 테니까 넌 사돈이랑 이 카페 운영만 잘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랑은 이혼하지 말고. 우리 아들은 잘못 없잖니. 내가 잘못했다. 죄는 내가 졌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 콧대 없던 시어머니가 자존심 다 내버리고 카페 바닥에 무릎 꿇고 비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참, 돈이 뭐라고. 돈 앞에서 그렇게 속이시는데 그 모습이 추하고 역겹기도 했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싫지만 남편이랑은 사이가 좋기도 했고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좋아요. 대신 한 번만 더 저희 집안 모욕하는 말씀하시면 그땐 정말 다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이지. 내가 앞으로는 정말로 잘하마. 사돈, 한 번만 더 믿어주시죠. 절대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아이도 제가 맡을 테니 사돈께서 마음 놓으세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아기는 참 잘 봐요. 참 사돈 언행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고 탐탁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나오신다니 한 번만 더 믿어보죠. 하지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 잊지 마세요. 저희 집안 사돈께서 무시할 만한 집안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이번 기회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해요, 사돈. 미안하다, 며느라. 돈 앞에 자존심까지 내던진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남편에겐 엄마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시어머니 자존심이 더 상할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내심 그게 고마웠는지 정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어요. 이런 일을 겪기 전부터 진작 이렇게 잘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어리석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찾아온 평화가 나쁘지만은 않네요. 남편은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 고부 사이를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역시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뻐하더라고요. 겉으론 사이가 마냥 좋아 보여도 아직도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긴 하세요. 차라리 제가 시어머니 눈치 볼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편하고 좋으네요. 그러니 사람이 함부로 남의 직업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토록 무시하던 카페 사장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게 될 줄은 본인도 모르셨겠죠. 지금은 그게 평생 당신의 약점이 되었으니 앞으로 결혼 생활은 참 순조롭고 편안할 것 같네요.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